안녕하세요. 국가공인자산관리사 원희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배당주는 모아가기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 드렸죠. 만약에 평생에 모아간다면 고배당 ETF로 모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지 배당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국내 고배당 ETF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같이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전편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지 고배당 ETF를 제대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전편은 고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배당 수익률 계산을 할 때는 배당금이 분자에 가고 주가가 분모에 갑니다.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이 배당금 부분이 과거 배당금이다. 우리가 미래에 배당을 받을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 배당금을 가지고 측정한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했었고 주가는 이제 현재 주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뭐 검색을 하시거나 지금 배당 수익률이 어떻습니다.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과거 배당금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복습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배당금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려면은 핵심이 사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업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어야지 주주들한테도 배당으로 돌려줄 거예요. 사업이 좋은 걸 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고, 세 번째는 제가 2012년으로 돌아가서 전문가가 추천한 7종목을 골랐을 때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됐냐 보니까 7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낮았죠.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고배당주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이님처럼 재테크 유튜버거나 뭐 자산관리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주식을 어떻게 잘 골라요? 사업을 잘하는 걸 어떻게 골라요? 어려워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잘 고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고배당 ETF입니다. 아마 대부분 ETF라는 게 생소해서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배당 ETF를 고르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ETF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바구니를 주식시장에다 상장시켜 놓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ETF예요. 바구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은 다양해요, 여러분들. 근데 고배당이라고 써 있으면은 대부분 고배당을 주는 주식들을 모아놓겠다라는 게 기준이겠죠. 디테일하게 가면은 뭐 배당 수익률을 뭐 3년 이상 줬다든지, 근데 뭐 이익률은 이만큼 나왔다든지 이런 재무제표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초보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 주머니에 담는데 여러 가지를 담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고배당주인 KTNG, 뭐 SK텔레콤, KT, 뭐 LGU 플러스도 요즘에 많이 주죠. LGU, 그다음에 뭐 이런 NH투자증권, 그리고 뭐 삼성 이런 고배당주들을 이 ETF의 기준을 가지고 본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담는 거예요. 최소 30종목, 최대 뭐 50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배당 ETF에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좋은 점은 이렇게 바구니에 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기준에 미달되는 애들을 탈락시켜줘요. 그러니까 자정작용을 해줘요. 어떤 회사가 배당을 덜 줬다. 우리 기준에 안 맞는다 하면은 이 주머니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사업이 좋아가지고 우리 주머니에 넣어줘도 되겠다 하면은 알아서 넣어줍니다. 이런 작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 기준에 동의만 한다면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알아서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분산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KTNG가 원래는 중동에다가도 담배도 납품을 하고 이래서 매출이 엄청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 50%가 됐다고 봅시다.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 주머니에는 50종목이 담겼어요. 그러면 KTNG 한 종목이 마이너스 50%가 되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는 50분의 1이에요. 50분의 1만 감당을 하면 돼요. 왜냐면 바구니에 50종목이나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감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1%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감이 생기죠. 어떤 개별 주식의 위험성을
다양한 주식들로 모아 담아뒀기 때문에 n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분산 투자의 힘이에요. ETF 분산 투자의 힘이에요. 세 번째 장점은 보통 우리가 지금 고배당 ETF를 고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22년도 7월 시점에서는 대부분 금융업종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NH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무슨 뭐 한국금융지주 이런 애들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배당금 주가 공식에서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장이라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줘서 돈을 엄청 풀었더니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수수료를 가져가는 증권사들, 그다음에 금융사들 이런 데들이 이익이 엄청 좋아져서 주가가 엄청 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되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꺾였죠, 이게. 그래서 이익이 꺾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은 과거 배당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고배당주 측정을 하면은 대부분 금융업종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고배당 ETF로 투자를 하시면 이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고배당주를 여러분이 지금 고르려고 하면 대부분 금융업종을 고를 텐데 이건 좋은지 나쁜지 그 회사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고배당 ETF를 고르시면 금융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업종들도. 보통 이제 금융업이 한 50% 정도고 다른 업종이 50% 정도가 돼요. 다시 말해서 금융업이 마이너스가 엄청 되더라도 다른 업종에서 받쳐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주 직접 고르시는 것보다는 고배당 ETF 고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고배당 ETF 상품이 뭐가 있냐? 7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으로 검색하시면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배당주나 이런 배당 ETF나 이런 걸 고르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냥 배당 매년 뭐 5%씩 받겠다. 5%씩 받겠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메리트가 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안정감이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 라는 마음이실 거예요. 맞죠? 요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주를 투자하는데 10배씩 불려가겠다. 이거는 안 맞아요. 공격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배당주를 투자하는 건 안정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목적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배당 성장주들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런지 그림을 좀 볼게요. 위에 있는 그림은 배당 성장이에요. 배당 성장 ETF 중 하나를 가져온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배당 ETF예요. 배당 성장 ETF의 최근 하락장의 성과, 최근 물가가 높고 경기 침체될 거다라는 하락장의 성과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25% 됐을 때 배당 성장주들은 마이너스 17.7%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한 게 한 7% 정도 방어를 한 거죠. 단순하게 따져보자면. 근데 밑에 있는 그냥 배당주들은 딱 그래프만 보이시더라도 차이가 좀 있죠. 똑같이 마이너스 25% 코스피가 하락하는 시장에서 이 배당 ETF들은 마이너스 8%로 선방을 했어요. 따지면 거의 한 17% 정도를 방어를 한 거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들은 탈락을 시켜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KB스타도 한번 볼까요? KB스타. 구성 종목을 볼게요. 똑같은 배당 ETF니까 이 주머니에 담긴 가장 비율이 큰 10종목을 가져왔어요.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삼성전자 비중이 이만큼이나 돼요. 26% 정도 되죠, 거의.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KB스타 고배당 ETF를 고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비중이 크면은 차라리 코스피 200에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얘도 그냥 삼성전자 비중이 한 30%는 되거든요. 얘는 그리고 보수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0.0 몇 %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적습니다. 근데 이 고배당 ETF는 0.2% 정도가 돼요. 1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코스피 200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삼성전자 비중도 크다? 그러면 고를 메리트가 없는 거죠. 수수료는 몇백씩 주는데 분산 투자 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 비중이 이렇게 크다? 그럼 굳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탈락이고 KB스타 고배당도 탈락입니다.
탈락, 탈락, 탈락. 그 다음 보실 거는 코세프 고배당을 보겠습니다. 얘도 구성 종목을 볼게요. 이렇게 담겨 있어요. 1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효성 TNC예요. 효성 TNC 7.7% 정도가 돼 있죠.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효성 TNC가 배당을 진짜 많이 줬어요. 지난번에 배당을 엄청 많이 줬는데 왜 그랬냐면 이 효성 TNC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스판덱스라는 우리 요즘에 그런 레깅스 같은 거 입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소재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이 거의 7배, 8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을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 전문가들이 이익이 7배, 8배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익이 이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배당도 줄겠죠,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 배당도 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원하는 거는 이렇게 등락이 엄청 있는 주식을 원한 게 아니라 안정감이 있는 걸 찾으려고 배당을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ETF의 기준이 과거 배당금을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락이 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안정감이 있는 ETF는 아닐 거예요. 안정감이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감이잖아요. 배당을 고른다는 이유는.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그럼 남는 게 이렇게 세 가지죠. 코덱스, 아리랑 타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코덱스 고배당부터 볼게요. 코덱스 고배당은 보수.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수수료가 0.3%예요. 분산 투자된 거는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수가 0.3%고 금융업 비중도 크지 않고 경기 소비재, 산업재, 뭐 소재, 에너지, 뭐 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ETF에서 주는 배당은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1년 분배금은 4.79%를 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락률은 마이너스 8%였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8%로 방어를 하고 분배금은 4.79%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마이너스 3.21%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지 뭐 마이너스가 되는데 왜 고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거는 R이랑 고배당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보수가 0.23%였어요. 여기 셋 중에 제일 싸요. 구성 종목은 금융업 비중이 커요. 60%가 금융이에요. 이거 싼데 분산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성과가 어땠냐? 얘는 분배금으로 5.44%를 줬고 1년 동안 마이너스 11%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5.6% 정도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이에요. 얘도 일단 남아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보수는 0.29%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고 구성 종목은 얘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이 50%가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도 뭐 코덱스보다는 약간 싸고 근데 아리랑보다는 비싸고 이 분산 투자도 아리랑보다는 조금 괜찮지만 코덱스보다 분산 투자가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분배금을 4.24%를 줬고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총 한 뭐 마이너스 6.76% 정도 된 거죠. 암산해서 틀렸을 것 같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이면은 뭘 고르실 건가요? 이런 거를 따져보시면 고르실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쭉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추셨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배당주 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포트폴리오를 갖췄으면은 주식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여러 가지 나눠서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자산 배분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은 완전히 공격을 해줘야 돼요. 공격수 역할이에요, 공격수. 근데 지금 배당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배당은 안정감 때문에 투자한다. 꾸준히 모으려고 투자한다. 이런 투자 전략이에요. 포트폴리오는 전체 자산 배분을 해주고 전체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은 그 중에서 공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공격을 해줘야 돼요.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배당주를 이렇게 공격수로 차용을 하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확실히 공격을 해줘야 될 때 공격을 못 할 수 있어요.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 배당주는 충분히 못 오를 수 있습니다. 공격 역할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를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겠다 하면은 포함시키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만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공부를 할 때는 아주 적은 비중만 고배당 ETF로 포함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뭐 축구로 비유를 들자면 내가 이미 뭐 3골, 5골 넣어놨어요. 이미 점수를 많이 내놨어. 그래서 방어만 하면 이겨, 이 게임을. 다시 말해서 자산이 뭐 현금으로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지고 있어서 그냥 안정적으로 굴리기만 해도 괜찮아 하는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에 고배당 ETF를 포함시켜도 좋아요. 그치만 내가 돈을 좀 불려 나가고 싶어. 매년 뭐 10%든 매년 불려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완전히 공격수로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성장주를 고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꾸준히 보시는 포트폴리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